진우는 태어날 때부터 세상을 눈으로 볼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늘이 푸르다, 꽃이 곱다, 햇살이 밝다라고 말할 때 그는 그 말이 어떤 색을 가리키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에게도 다른 방법으로 다가왔습니다. 바람이 나무짚을 흔드는 소리, 빗방울이 처마 끝을 두드리는 소리, 부엌에서 엄마가 국을 끓이며 흥얼거리던 노래소리. 진우의 세상은 언제나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그림책을 보며 하늘을 파랗다 하고 빨간 크레파스로 꽃을 그릴 때 진우는 책을 손끝으로 더듬어야 했습니다. 점처럼 도드라진 글자를 더듬으며 글자를 읽고 그 글자 속에서 세상의 모습을 그려나가야 했습니다. 어릴 적 진우는 혼자 앉아 창밖을 향해 귀 기울이곤 했습니다. 햇살이 어떻게 비치는지는 볼 수 없었지만 그 햇살에 반짝이며 울리는 참새 소리, 바람결에 흔들리는 빨래줄의 움직임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진우는 마음속으로 세상을 그려나갔습니다. 진우가 5살이 되던 해, 아버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그 무렵 진우의 집안 형편은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낮에는 작은 공장에서 기계를 다루고 밤에는 건설 현장에서 자비를 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새벽이면 신문을 돌리고 주말에는 시장에서 짐을 나르기도 했습니다. 손바닥은 굳은 살로 거칠어졌고 발뒤꿈치는 늘 갈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한 가지 소망이 있었습니다. 내 아들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할 수 있는 무언가를 꼭 주고 싶다. 진우는 음악을 좋아했습니다. 엄마가 흥얼거리는 노래에 귀를 기울였고 동네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피아노 소리를 들으면 발걸음을 멈추고 가만히 서 있곤 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멜로디를 따라 흥얼거렸습니다. 아버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아이에겐 소리가 세상 전부구나. 만약 피아노가 있다면 그건 저 아이의 눈이 되어줄지도 몰라. 하지만 피아노는 집안 형편에 비해 너무나 큰 사치였습니다. 한 달 월급의 몇 배는 좋게 되는 값이었으니까요. 아버지는 고민 끝에 중고 피아노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철공소에서 일하며 받은 퇴근 후수당을 차곡차곡 모으고 새벽 신문 배달비까지 모아 봉투에 넣었습니다. 몇 달이 흘렀을까요? 아버지는 땀에 절은 작업복 차림으로 작은 피아노 가게를 찾았습니다. 혹시 오래된 중고 피아노라도 있습니까? 가게 주인은 한참을 살펴보다 구석에 있던 오래된 업라이트 피아노를 가리켰습니다. 군데군데 페인트가 벗겨지고 몇몇 건반은 색이 바랬습니다. 하지만 소리를 내보니 여전히 따뜻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잠시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걸로 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작은 트럭이 골목에 들어왔습니다. 낡았지만 묵직한 피아노가 실려 있었습니다. 피아노가 집 안에 들어오는 순간 진우는 손끝으로 건반을 더듬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하나를 눌렀습니다. 작은 방 안에 울려 퍼진 그 소리는 진우에게 세상에 또 다른 문을 열어준 열쇠와 같았습니다. 그의 얼굴이 환히 빛났습니다. 아빠, 이게 피아노예요?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거칠고 주름진 얼굴 위로 땀방울이 반짝였습니다. 그 순간 아버지의 마음속에는 말할 수 없는 뿌듯함이 차올랐습니다. 그날 이후 진우는 매일같이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하얀 건반과 검은 건반의 차이를 눈으로는 알 수 없었지만 손끝으로, 귀로, 마음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틀린 소리가 나왔고 엄마는 그 소리에 놀라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진우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에게 음악은 놀이이자 기쁨이었고 세상을 만나는 방식이었으니까요. 아버지는 퇴근 후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진우가 피아노를 치는 소리를 들으며 작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곤 했습니다. 그래, 저 소리면 됐다. 저 아이가 웃을 수 있다면 나는 충분하다. 이렇게 진우의 삶은 음악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는 세상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소리는 그의 눈이 되었고 피아노는 그의 날개가 되어 주었습니다. 진우가 초등학교에 들어갔을 때 세상은 또 다른 벽으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칠판에 적히는 글씨는 전혀 보이지 않았고 선생님의 손짓이나 그림도 모두 짙은 어둠 속에 묻혀버렸습니다. 친구들이 여기 봐. 이렇게 쓰면 돼 하며 분필로 칠판에 글씨를 적어도 진우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손끝으로 노트의 빈칸을 더듬어야 했습니다. 그의 노트는 늘 글씨가 삐뚤빼뚤했고 때로는 아무것도 적히지 않은 채 하얀 여백만 남아있기도 했습니다. 그런 진우를 두고 몇몇 아이들은 속삭였습니다. 쟤는 앞이 안 보여서 아무것도 못해. 쟤랑 짝하면 힘들어. 그 속삭임은 진우의 귀에까지 닿았고 그럴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를 붙잡아 준 것은 소리였습니다. 쉬는 시간, 교실, 창문 너머에서 들려오는 운동장의 함성, 종소리,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새소리. 그 속에서 진우는 자신만의 세상을 그렸습니다. 특히 음악 시간은 그에게 특별한 순간이었습니다. 음악 선생님이 피아노 앞에 앉아 반주를 시작하면 진우의 귀는 누구보다 또렷하게 그 음을 잡아냈습니다. 진우야, 너 한번 쳐볼래? 선생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을 때 진우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아이들은 처음엔 웅성거렸습니다. 제가 어떻게 쳐? 앞도 못 보는데 건반은 찾을 수 있대? 그러나 건반 위에 진우의 손이 얹히는 순간 교실은 조용해졌습니다. 그의 손끝이 건반을 누르자 낡은 교실 피아노에서 울려 퍼지는 소리가 교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틀림없이 같은 반 아이들이 부르던 노래의 반주였고 진우는 한음 한음을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아이들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진우는 눈을 감고 있었지만 마음으로는 세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가 연주를 마치자 교실은 한순간 고요해졌다가 곧 큰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그날 이후 아이들의 시선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물론 여전히 앞이 안 보이는 애라는 말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이제는 거기에 피아노를 잘 치는 애라는 말이 덧붙었습니다. 진우는 처음으로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는 학교에서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 음악 시간이 되었고 하루하루 피아노 앞에 앉을 때마다 세상이 조금씩 넓어지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녹록지 않았습니다. 수학 문제를 풀 때 진우는 늘 뒤처졌습니다. 칠판에 적힌 문제를 따라 적을 수 없었고 설명은 금세 잊히곤 했습니다. 선생님은 안타까운 듯 말했습니다. 진우야, 네가 조금만 더 집중하면 좋을 텐데. 그러나 집중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애초에 보지 못했으니까요. 그럴 때마다 진우는 다시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건반을 누르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난 음악이 있잖아. 시간이 흐르면서 진우는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조금씩 변화를 겪었습니다. 처음에는 짝꿍이 되길 꺼리던 아이들이 이제는 쉬는 시간마다 그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진우야, 우리 노래 같이 하자. 너 피아노로 이거 칠 줄 알아? 진우는 귀로 멜로디를 듣고 금세 따라 연주해냈습니다. 그 능력은 아이들을 놀라게 했고 어느새 그는 반에서 특별한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진우는 점점 더 확신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건 바로 음악이다. 앞은 보이지 않지만 음악은 나를 다른 세상으로 데려가 줄 수 있다. 그리고 그 확신은 하루하루 커져갔습니다. 학교의 작은 무대, 학예회, 그리고 동네 잔치에서의 연주까지 진우는 조금씩 사람들 앞에 설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 무대에서 그는 언제나 눈을 감은 채 연주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 세상은 누구보다 선명했습니다. 이제 진우의 꿈은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피아노를 좋아하는 아이가 아니라 무대 위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울릴 수 있는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었습니다. 아직은 멀고 험한 길이었지만 그의 작은 가슴 속에는 분명히 그 꿈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진우의 초등학교 시절은 눈물과 고통, 그리고 작은 성취와 기쁨으로 채워졌습니다. 아버지가 힘겹게 마련해준 중고 피아노는 이제 단순한 악기를 넘어 진우의 인생을 이끄는 등불이 되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진우는 이미 음악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독학만으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정식으로 피아노를 배워야 한다고 생각한 부모님은 어렵게 돈을 모아 동네 음악학원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버지는 땀에 젖은 작업복 차림으로 원장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앞은 못 보지만 피아노를 정말 좋아합니다. 혹시 이 아이를 좀 가르쳐 주실 수 있겠습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원장은 난처한 얼굴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학원은 시각장애인을 가르쳐 본 적이 없습니다. 만약 계단에서 넘어지거나 다치기라도 하면 저희가 책임지기 어렵습니다. 그 한마디는 부모님의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아버지는 애써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했지만 돌아서 나온 그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진우는 부모님의 대화를 문틈 사이로 들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너무 큰 걸 바라나 봐. 그냥 포기하라고 할까? 아니요. 우리 아이가 저렇게 좋아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포기해요. 당신이 더 고생하더라도 끝까지 해줘요.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고 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진우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학원에서 안 받아줘도 괜찮아. 난 스스로 할 수 있어. 그는 스스로 건반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시음 하나를 누르고 그 소리를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그 다음은 D. 이 한 음씩 기억하며 작은 머릿속 피아노 지도를 그려나갔습니다. 곡을 배울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점자 악보를 손끝으로 더듬으며 수십 번, 수백 번을 같은 부분만 반복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1시간 만에 익힐 곡을 진우는 열흘이 걸려도 완벽히 외울 때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끝은 언제나 굳은 살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손목이 시큰거렸지만 진우는 건반에서 손을 떼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아들을 보고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하루 12시간씩 공장에서 기계를 다루며 번 돈을 진우의 악보와 교재를 사는데 쓰면서도 늘 마음속으로 자책했습니다. 내가 능력이 없어서 우리 아들이 이렇게 힘든 거 아닐까? 어머니는 밤마다 기도했습니다. 작은 촛불 아래 두 손을 모으며 속삭였습니다. 제발 이 아이에게 길을 열어주세요. 이 아이가 좋아하는 음악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진우는 여전히 외로웠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들은 운동장에 나가 뛰어놀았지만 그는 교실에 남아 피아노 건반을 더듬었습니다. 때로는 쟤는 맨날 혼자야라는 말이 들려왔고 그럴 때마다 가슴이 저렸습니다. 하지만 피아노 소리는 그에게 위로가 되어 주었습니다. 건반 하나하나에서 울려 나오는 소리는 마치 세상이 자신을 인정해주는 듯한 따뜻한 손길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진우는 점점 더 능숙해졌습니다. 작은 곡을 완주할 수 있게 되었고 학교 발표회에서도 연주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날 무대에서 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객석에서 부모님의 숨죽인 기도가 느껴졌습니다. 첫음이 울려 퍼지는 순간 교실 가득 조용해졌습니다. 아이들은 놀란 듯 숨을 죽였고 선생님도 눈을 크게 떴습니다. 연주가 끝났을 때 객석에서는 큰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 순간 진우는 느꼈습니다. 그래, 난 할 수 있어. 앞이 안 보여도 나는 할 수 있어. 하지만 그의 길은 여전히 멀었습니다. 아직도 정식으로 가르쳐주는 스승은 없었고 집안의 형편은 여전히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점점 더 늦게까지 일을 나갔고 어머니는 집안일과 함께 작은 부업까지 시작했습니다.
가족 모두가 진우를 위해 희생하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그 사랑을 느끼며 다시 건반에 손을 얹었습니다. 나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 내가 포기하는 순간 부모님의 모든 노력이 헛되이 되니까. 이렇게 진우의 사춘기는 고통과 눈물, 그리고 묵묵한 연습으로 채워져 갔습니다. 그의 꿈은 여전히 멀리 있었지만 그 꿈을 향해 한 발짝씩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고등학교에 진학한 진우는 새로운 세상과 마주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함께했던 친구들 대신 각지에서 모여든 새로운 얼굴들, 새로운 분위기 속에 서야 했습니다. 학교 복도는 언제나 시끄러웠습니다. 누군가는 뛰어다녔고 누군가는 장난을 치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나 진우는 그 소리를 듣기만 할 뿐 함께 섞일 수 없었습니다. 흰 지팡이를 짚으며 천천히 걸어야 했고 계단 하나를 내려가는 데에도 두세 배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저에는 앞이 안 보여 낯선 친구들의 시선은 차갑기도 하고 호기심에 가득 차 있기도 했습니다. 처음엔 따돌림도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장난삼아 진우의 지팡이를 몰래 치우기도 했고 책상을 옮겨놓아 그를 당황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매번 묵묵히 대응했습니다. 넘어지면 다시 일어났고 길을 헤매면 손끝으로 벽을 더듬으며 제 길을 찾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하나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내게는 음악이 있다. 음악만큼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 그 무렵 전국 시각장애인 음악 콩쿠르가 열린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진우의 가슴은 뜨겁게 뛰었습니다. 저 무대에 꼭 서고 싶다. 하지만 준비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학교 수업이 끝나면 친구들은 삼삼오오 모여 군것질을 하거나 운동장을 달렸지만 진우는 홀로 음악실에 남았습니다. 손끝으로 악보를 더듬으며 같은 부분을 수십 번씩 반복했습니다. 그의 연습은 단순한 연습이 아니었습니다. 어두운 세상 속에서 유일하게 길을 밝혀주는 빛을 붙잡는 몸부림이었습니다. 때로는 손목이 시큰거리고 손끝이 갈라져 피가 배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건반에서 손을 떼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저녁 도시락을 들고 음악실로 찾아왔습니다. 진우야, 조금은 쉬어야지. 밥 먹고 하자.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사랑이 함께 묻어 있었습니다. 진우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조금만 더 하고요. 지금 이 부분을 완벽하게 하고 싶어요. 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열정이 기특해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콩쿠르를 앞두고 진우는 점점 더 예민해졌습니다. 작은 실수 하나에도 스스로를 책망했고 밤새도록 연습하며 피아노에 몸을 기댄 채 잠들기도 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아들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퇴근 후 거칠어진 손으로 아들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진우야, 내가 무대에 서는 것만으로도 아빠는 자랑스럽다. 꼭 1등을 하지 않아도 괜찮다. 네가 좋아하는 걸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나 진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이번에는 꼭 잘하고 싶어요. 이건 단순히 대회가 아니라 제 인생이잖아요. 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드디어 대회 날이 다가왔습니다. 무대 뒤에서 대기하는 순간 진우의 손바닥에는 땀이 흥건히 맺혔습니다. 청중의 웅성거림, 심사위원들의 속삭임, 무대 조명, 기계 소리까지 모든 것이 그의 귀에 크게 울렸습니다. 진우는 흰 지팡이를 짚고 무대 앞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관객들은 잠시 술렁였습니다. 저 아이가 출전 선수야? 앞이 안 보인다던데. 그러나 진우는 주눅 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피아노 앞에 앉아 두 손을 건반 위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숨을 고른 뒤 천천히 첫 음을 눌렀습니다. 순간 세상이 고요해졌습니다. 그의 연주는 단순한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흘린 눈물, 포기하지 않았던 시간,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의 희생까지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첫 악장이 끝났을 때 청중은 이미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악장이 이어지자 사람들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떤 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선율에 빠져들었고 심사위원조차 펜을 내려놓고 연주에 집중했습니다. 마지막 음이 울려 퍼지고 여운이 사라질 때까지 공연장은 완전히 고요했습니다. 그리고 몇 초 뒤 거대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진우는 무대 위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청중의 가슴이 울리는 소리를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래, 내가 찾던 무대가 바로 이곳이야. 그날 심사위원은 진우의 이름을 1등 수상자로 불렀습니다. 그의 귀에는 청중의 환호가 쏟아졌습니다. 진우는 고개를 숙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무대 아래에서 아버지와 어머니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고 어머니는 두 손을 모아 기도하듯 감사했습니다. 진우의 마음에도 환한 빛이 들어왔습니다. 앞은 여전히 어둡지만 그날만큼은 누구보다 밝은 세상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진우는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건반을 눌렀습니다. 이번에는 대회를 위한 연주가 아니라 부모님을 향한 연주였습니다. 그는 속삭이듯 피아노에 말했습니다. 아빠, 엄마 고맙습니다. 저는 이제 제 꿈을 더 크게 꾸겠습니다. 진우는 고등학교 시절의 콩쿠르 우승 이후 더 큰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진짜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다. 무대 위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내 음악을 들려주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학교에 진학해 정식으로 배워야 했습니다. 그는 점자 악보만으로 독학하던 한계를 알고 있었습니다. 스승이 필요했고 체계적인 훈련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러 대학교에 원서를 냈습니다. 입학시험을 준비하며 피아노 앞에서 하루 12시간씩 연습했습니다. 밤이 깊어도 건반 위에서 손을 떼지 않았습니다. 시험날, 그는 긴장된 발걸음으로 대학 강당에 들어갔습니다. 심사위원들은 속삭였습니다. 저 학생이 시각장애 학생인가 보군. 과연 제대로 연주할 수 있을까? 진우는 의자에 앉아 두 손을 건반 위에 올렸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연주는 누구보다 뜨거웠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냉정했습니다. 합격자 명단에서 그의 이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학교 측으로부터 이런 말이 전해졌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학생은 합주나 협연에서 지휘자의 지시를 받을 수 없을 겁니다. 따라서 입학은 어렵습니다. 그 말은 진우의 마음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는 피아노 앞에 앉아 손을 떨며 속삭였습니다. 내가 아무리 연습해도 세상은 나를 받아주지 않는구나. 어머니는 그런 아들을 안아주었습니다. 진우야, 내 연주는 정말 아름다웠어. 세상이 지금은 몰라줄지 몰라도 언젠가는 내 가치를 알아볼 거야. 그러나 진우는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후로도 몇 차례 대학 시험에 도전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거절, 또 거절. 안 된다는 말은 날카로운 칼처럼 그의 마음을 베었습니다. 한밤중 피아노 앞에서 진우는 눈물로 건반을 적셨습니다. 건반에 손을 얹었지만 아무 소리도 낼 수 없었습니다. 손끝은 떨렸고 가슴은 무겁게 짓눌렸습니다. 나는 정말 여기까지인 걸까? 그때 문이 열리며 아버지가 들어왔습니다. 아버지는 조용히 아들의 옆에 앉아 말했습니다. 진우야, 내가 원하는 길이 너무 험해서 아빠도 가끔은 두렵다. 하지만 내가 포기한다면 그동안 내가 흘린 땀과 눈물이 모두 헛되지 않겠니? 진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의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습니다. 그 손이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진우야, 세상은 널 쉽게 받아주지 않을 거다. 하지만 세상이 널 거절할수록 내 음악은 더 빛날 거야. 넌 이미 우리 가족에게는
최고의 피아니스트야. 그 말에 진우의 눈에서 눈물이 또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 속에는 다시금 피어나는 작은 불씨가 있었습니다. 다음 날, 진우는 다시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그래, 포기하지 말자. 내게는 음악밖에 없어. 세상이 문을 닫는다면 나는 내 음악으로 창문을 열어야지. 그는 다시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손끝이 갈라지고 손목이 시리도록 온 힘을 다해 건반을 두드렸습니다. 며칠 뒤, 작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한 대학교의 음악과 교수 한 분이 우연히 진우의 연주를 듣게 된 것입니다. 교수는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앞이 안 보인다면서 어떻게 이렇게 연주를 하지? 그는 진우를 불러 말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도 음악은 마음으로 하는 거야. 너에게는 누구보다 깊은 음악이 있구나. 그 말은 진우에게 꺼져가던 희망의 불을 다시 지펴주었습니다. 교수님, 저를 가르쳐 주실 수 있나요? 교수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지. 나는 네 눈 대신 네 귀와 내 마음을 믿겠다. 그날 밤, 진우는 피아노 앞에서 오랫동안 연주했습니다. 이번에는 절망이 아니라 희망의 선율이었습니다. 손끝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는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짐했습니다. 나는 끝까지 간다. 세상이 나를 거절해도 내 음악으로 반드시 무대에 서겠다. 교수의 손을 잡은 날, 진우는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는 문을 열었습니다. 그는 드디어 정식으로 음악을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더라도 음악은 귀로, 마음으로, 그리고 온몸으로 배울 수 있다. 교수의 그 말은 진우에게 커다란 힘이 되었습니다. 대학 생활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교재는 대부분 시각장애인을 고려하지 않은 활자 악보였고, 교실의 환경도 그에게 맞춰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교수는 늘 곁에서 진우를 격려했습니다. 진우야, 음악은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귀로 듣는 거야.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시간이 걸릴 뿐 본질은 같단다. 그 말에 진우는 힘을 얻었습니다. 진우는 아침 일찍 강의실에 들어와 수업이 끝나고도 가장 늦게까지 남았습니다. 점자 악보를 손끝으로 더듬으며 곡을 익히고 교수의 피드백을 하나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어떤 날은 손목이 너무 아파 건반에 손을 올릴 수조차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연습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피아노는 이미 그의 삶과 같았으니까요. 첫 학기, 그는 작은 무대에 섰습니다. 교내 연주회였지만 진우에게는 인생에서 가장 큰 무대였습니다. 객석은 조용히 웅성거렸습니다. 저 학생이 시각장애인이라던데 연주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진우는 그 웅성거림을 귀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의연히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첫 음을 누르는 순간 청중은 숨을 죽였습니다. 그의 음악은 단순히 곡을 연주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겪었던 좌절, 거절당한 수많은 순간,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았던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연주가 끝났을 때 객석은 뜨거운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청중의 마음이 흔들리는 소리가 진우의 귀에 또렷이 들렸습니다. 그는 속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음악은 눈으로 하는 게 아니야. 마음으로 하는 거야. 그 후 진우는 점차 더 큰 무대에 서기 시작했습니다. 지역사회의 음악제, 장애인 문화축제, 그리고 교내 콩쿠르까지. 어디를 가든 그의 이름은 조금씩 알려졌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를 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나 연주가 시작되면 그들은 곧 다른 단어로 바꿨습니다. 그저 훌륭한 피아니스트. 진우의 연주에는 특별한 힘이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악보를 따라 치지 않았습니다. 하나하나에 자신의 삶을 녹여냈습니다. 청중은 그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떤 청중은 눈물을 훔쳤고 어떤 청중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래도록 박수를 보냈습니다. 진우는 그 반응 속에서
자신이 가는 길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대학 생활이 늘 순탄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친구들과 합주할 때면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지휘자의 손짓을 볼 수 없으니 오로지 귀로만 타이밍을 맞춰야 했습니다. 가끔은 맞추지 못해 연주가 어긋나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속으로 자책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짐이 되는 건 아닐까? 그러나 교수는 늘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진우야, 음악은 혼자 하는 게 아니란다. 너도 우리에게 배움을 주고 있어. 너와 함께 맞춰가는 과정이 곧 음악이지. 그 말에 진우는 다시 용기를 얻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그는 점점 더 무대 위에서 빛나는 연주자가 되어 갔습니다. 눈은 여전히 세상을 보지 못했지만 그의 음악은 세상 누구보다 많은 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의 두 손이 건반 위를 오갈 때마다 청중은 마치 그와 함께 울고 웃는 듯 했습니다. 진우는 알았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도 괜찮아. 내가 연주하는 이 순간 나는 누구보다 선명한 세상을 살고 있다. 그렇게 그의 대학 시절은 도전과 눈물, 그리고 감동으로 채워졌습니다. 무대는 점점 넓어지고 그의 이름은 점차 더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청년이었지만 그의 음악은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어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대학을 마칠 무렵 진우는 인생에서 또 한 번의 큰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한국제음악재단에서 그에게 유학 장학금을 제안한 것입니다. 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가 이렇게 깊은 연주를 한다니 세계 무대에서도 충분히 통할 수 있을 겁니다. 교수님의 강력한 추천과 여러 무대에서 보여준 진우의 열정이 결국 그의 앞길을 넓혀 주었습니다. 유학을 떠난다는 소식은 가족에게도 놀라움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멀리 가는구나. 내가 혼자 잘 해낼 수 있을까? 아버지는 굳게 잡은 손을 놓지 않으며 다짐했습니다. 진우야, 멀리 있더라도 내 마음속 음악은 늘 우리와 함께 할 거다. 걱정하지 말고 당당하게 다녀와라.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꼭 보여드릴게요. 음악은 국경도 언어도 넘을 수 있다는 거려. 그렇게 그는 낯선 땅, 독일로 향했습니다. 비행기 창밖 풍경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의 귀에는 새로운 언어와 새로운 세상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 독일에 도착했을 때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 종소리, 전철의 안내 방송, 모두가 낯선 리듬으로 다가왔습니다. 진우는 순간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내가 과연 여기서도 버틸 수 있을까? 그러나 피아노 앞에 앉는 순간 모든 두려움은 사라졌습니다. 언어는 통하지 않아도 음악은 통했습니다. 그의 손끝에서 흘러나온 선율은 독일 학생들에게도 교수들에게도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교수는 놀라며 말했습니다. 네가 연주하는 곡은 단순히 악보를 따라오는 것이 아니구나. 너는 음에 생명을 불어넣고 있다. 유학 생활은 쉽지 않았습니다. 길을 찾기 위해 늘 도움을 받아야 했고 점자 악보를 구하기 어려워 밤새 스스로 곡을 외워야 했습니다. 외로움은 때때로 그를 괴롭혔습니다. 밤이 깊을 때면 진우는 작은 기숙사 방에서 피아노를 조용히 치며 눈물을 흘리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부모님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진우야,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게 가장 소중한 거야. 세상은 널 힘들게 해도 음악은 널 배신하지 않아. 그 목소리를 떠올리며 그는 다시 건반을 붙잡았습니다. 몇 년 후, 진우는 드디어 독일 무대에 올랐습니다. 세계 각국의 연주자들이 모인 콩쿠르. 관객석은 가득 차 있었고 조명은 무대를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볼 수 없었지만 수백 명의 심장 박동 소리를 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피아노 앞에 앉은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첫 건반을 눌렀습니다. 순간 공연장은 숨을 죽였습니다. 그의 연주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겪었던 수많은 거절, 아버지의 땀방울, 어머니의 기도, 그리고 자신이 흘린 눈물이 모두 하나하나에 스며 있었습니다. 음악은 언어를 초월해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청중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고 심사위원조차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했습니다. 연주가 끝났을 때 공연장은 거대한 박수로 진동했습니다. 사람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진우는 보이지 않았지만 그 뜨거운 감정을 귀로, 가슴으로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진우의 이름은 해외 음악계에도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독일뿐 아니라 프랑스, 일본 무대에도 초청을 받았습니다. 각국의 청중은 그의 연주를 듣고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떤 이는 공연 후 그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의 연주를 듣고 내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내 마음의 어둠을 밝혀주었습니다. 진우는 그 말을 들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내가 음악을 하는 이유다. 그는 알았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는 세상을 울릴 수 있다. 음악은 나의 언어이자 나의 빛이다. 유학을 마친 진우는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공항에 도착하자 가장 먼저 들려온 것은 부모님의 다급한 발걸음 소리와 따뜻한 목소리였습니다. 진우야, 어머니가 그의 손을 꼭 잡으며 울먹였습니다. 아버지는 말없이 아들을 안아주었습니다. 거칠어진 손길이었지만 그 안에는 수십 년간의 사랑과 자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진우는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 해냈어요. 이제 제가 받은 걸 돌려드릴게요. 한국으로 돌아온 뒤 진우는 단순히 무대에 서는 연주자만이 아니라 가르치는 스승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시각장애를 가진 어린 학생들이 그의 곁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들 역시 세상의 벽 앞에서 좌절하고 있었지만 진우는 누구보다 그들의 마음을 잘 이해했습니다. 첫 제자는 초등학교 4학년 남학생이었습니다. 작은 손으로 건반을 더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선생님, 전 눈이 안 보여서 피아노를 못 칠 줄 알았어요. 진우는 조용히 웃으며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앞이 안 보여도 괜찮아. 내 귀와 내 마음이 너의 눈이 되어줄 거야. 그리고 아이의 손을 천천히 건반 위에 올려주었습니다. C, D, E 하나씩 소리를 들려주며 손끝으로 차이를 느끼게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선생님, 저도 소리를 구분할 수 있어요. 그 순간 진우의 가슴은 벅차올랐습니다. 그래, 이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구나. 나만 무대에 서는 게 아니라 이제는 다른 아이들이 꿈을 꿀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 진우는 점점 더 많은 제자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점자 악보를 함께 읽고 때로는 직접 아이들의 손을 잡아 건반 위를 안내했습니다. 아이들의 성장은 느렸지만 한 걸음 한 걸음이 기적 같았습니다. 어떤 아이는 처음으로 곡 하나를 끝까지 연주하며 울었고 어떤 아이는 부모님 앞에서 짧은 연주를 선보이며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진우는 늘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 아이들이 나의 과거였고 저 아이들의 미래가 곧 나의 사명이다. 물론 연주자로서의 길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진우는 한국 곳곳에서 연주회를 열었습니다. 그의 연주회에는 항상 다양한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장애를 가진 이들도, 평범한 시민들도, 그리고 그의 제자들도 함께 했습니다. 연주가 끝난 후 그는 청중 앞에서 늘 같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앞을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음악은 제게 세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도 삶의 벽 앞에서 절망하지 마세요. 누구나 자기만의 선율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말에 청중은 늘 눈물을 흘리며 각수를 보냈습니다. 어느 날, 진우는 특별한 무대에 섰습니다. 그의 제자들이 함께하는 작은 연주회였습니다. 아이들이 피아노 앞에 앉아
차례차례 연주를 했습니다. 건반을 더듬던 작은 손에서 흘러나온 소리는 어설펐지만 순수했고 서툴렀지만 감동적이었습니다. 부모들은 객석에서 눈물을 훔쳤습니다. 우리 아이가 이렇게 해내다니. 진우는 무대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 내가 걸어온 길이 헛되지 않았구나. 그날 마지막 무대는 진우의 차례였습니다. 그는 제자들과 함께 무대에 서서 합주를 했습니다. 아이들의 작은 손과 자신의 손이 함께 어우러지며 아름다운 선율이 공연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청중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큰 박수를 보냈습니다. 아이들의 얼굴에는 환한 웃음이 번졌고 진우의 눈가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나의 길은 이제 나만의 꿈이 아니라 이 아이들의 꿈이기도 하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진우는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피아니스트가 되어 있었습니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 무대에도 초청을 받아 연주했고 제자들과 함께 무대를 꾸미며 세상과 음악을 나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일상은 여전히 특별할 것이 없었습니다. 아침이 되면 피아노 앞에 앉아 손끝으로 건반을 하나하나 짚으며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악보는 점자로 읽어야 했고 길을 나설 때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진우는 더 이상 그것을 불편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당연한 삶의 일부였고 그 속에서도 그는 여전히 음악을 통해 자유로웠습니다. 어느 날 그는 큰 콘서트홀 무대에 올랐습니다. 수백 명의 관객이 숨을 죽이며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조명이 켜지고 사회자가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 진우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청중은 큰 박수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피아노 앞에 앉아 두 손을 건반 위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첫 음을 눌렀습니다. 그의 연주는 단순한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걸어온 인생의 모든 길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세상을 볼 수 없어 느꼈던 외로움, 아버지가 땀 흘려 사온 낡은 중고, 피아노, 학원 문턱에서 거절당했던 서러움, 그리고 무대 위에서 느꼈던 환희와 눈물. 모든 순간이 그의 손끝에서 선율로 흘러나왔습니다. 청중은 그 음악을 들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누군가는 손을 꼭 잡았고 누군가는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그의 음악 속 이야기를 따라갔습니다. 연주가 끝나고 공연장은 거대한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은 기립박수를 치며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진우는 보이지 않았지만 그 모든 울림을 마음으로 느꼈습니다. 그는 조용히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잔잔하게 말했다. 여러분, 저는 태어날 때부터 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제게 많은 벽을 세웠고 수없이 저를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음악은 저를 단 한 번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도 저는 세상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웃음과 눈물, 그리고 박수 소리가 저의 빛이 되어 주었습니다. 청중은 더 큰 박수로 화답했습니다. 그날 밤, 진우는 무대 뒤에서 조용히 혼잣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당신들이 흘린 눈물과 땀방울이 오늘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눈물을 훔치며 웃었습니다. 이제 남은 삶은 다른 사람들의 길을 밝히는 데 쓰겠습니다. 저처럼 어둠 속을 걷는 아이들에게 저는 음악으로 빛이 되어 주겠습니다. 그의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무대에 서고 여전히 제자들을 가르치며 여전히 새로운 곡을 연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의 두 손은 오늘도 건반 위를 오갑니다. 때로는 힘차게, 때로는 조용히, 그러나 언제나 진심으로. 마지막으로 그는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삶은 때때로 우리 앞에 벽을 세웁니다. 때로는 보이지 않는 어둠으로 가득 차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어둠 속에도 반드시 길은 있습니다. 저는 눈을 뜨지 못했지만 제 마음은 늘 열려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절망 속에서 포기하지 말고 자신만의 선율을 찾아 나가시길 바랍니다. 빛은 눈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도 언제나 빛이 있습니다. 청중은 다시 한번 큰 박수로 화답했습니다. 그리고 그 박수 속에서 진우의 음악은 오래도록 울려 퍼졌습니다.